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7회 아고라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아고라 운영부 차장 정유빈입니다. 오늘 제17회 아고라 토론은 고교학점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당에서 진행되지 않고 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론은 총 4명의 토론자들의 2대2 찬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토론 중 청중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반에 있는 전자기기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토론 주제인 고교학점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3년 동안 204 단위를 이수해야 하는 기존의 단위 이수제에서 1시간 16주 총 16시간 기준의 학점을 192학점 따야 고교 졸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의 학점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국영수 등 공통과목은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며 선택과목별 이동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과제 수행, 보충과정 등 본과목의 내용이나 수업량을 축소하여 수강하는 방식인 보충 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고의 경우 2022학년도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여러분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를 논제로 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7회 아고라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고라 운영부부장 최지원입니다. 이번 문제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바람직하다입니다. 우선 토론 시작 전에 토론자들은 서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제17회 아고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 실시에 대한 논제 찬성 측의 입론을 맡은 2학년 이우민입니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직접 적성이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학업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우리나라도 영국, 미국 등과 같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알려진 만큼 적지 않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고교학점제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찬성 측의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고교학점제에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진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은 본인이 진로로 꿈꾸고 있는 분야와 관련하여 수업을 듣게 될 것이고 이는 학생들의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실시한 한국교총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62.5%의 비율로 진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고교학점제에 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디어파인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 방향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를 해 나갈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이라며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대학처럼 찾아다니며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실시된다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로 인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행됨으로써 학생은 학업에 대해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한 과목에 대해 학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업에 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습관화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학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학생이더라도 본인이 희망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면 학업에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업의 능률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고교학점제가 그리 달갑지 않은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학문을 학습하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하여 잠재력이나 소질을 발견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구체화하는 데 고교학점제는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자신이 잘하는 것이나 가고 싶은 진로의 방향을 아직 잡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흥미있는 학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로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학생들에게 진로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교학점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 측의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은 진로 맞춤형 교육의 강화, 학업에 대한 동기와 흥미 부여, 개개인의 잠재력과 소질의 최대 발현을 근거로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입론이 있겠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고라 토론의 고교학점제 도입이 바람직하다의 반대측을 맡은 윤문자 김혜원입니다. 2025학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에 좋은 제도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반대측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크게 4가지로 근거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심화입니다. 교육부 공식 고교학점제 사이트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란 학생의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 원하는 과목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이른 진로 선택 강요와 진로 변경 장벽 만들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교학점제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특정 분야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음대를 희망하는 가상의 인물 K씨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K씨는 음악이라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화성학, 악기론, 음악사 등 음악계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얼핏 보면 하고 싶은 과목을 자의에 의해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K씨는 공통 과목을 제외한 타 계열의 과목 학습 기회를 뺏긴 것입니다. 또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 자체의 의미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인원수가 적은 교과목은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와 비슷하게 우리 학교에서는 원하는 탐구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 3학년 이과생 중 단 2명만이 물리를 희망하여 물리 과목이 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 동선의 혼잡과 시험의 혼란입니다. 배우는 교과목이 다양해지는 만큼 학생들의 교실 이동은 필수적입니다. 몇백 명 혹은 그 이상의 전교생이 10분이라는 쉬는 시간 동안 한 번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동선의 혼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소수 인원 교과목에 대해 내놓은 대안으로 인근 학교와 병합하여 개설해서 크게 두드러집니다.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타 학교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100개가 넘는 교과목을 목표로 하는데 이 과목들의 시험 일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됩니다. 교내에서도 문제가 크지만 특히 1교시를 본교에서 보고 2교시를 타 학교에서 보는 경우 이동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수급의 문제입니다. 100여 개의 교과목들을 개설했을 때 이에 맞는 교사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에서 내놓은 방안은 교원 자격이 없는 외부 전문교사 채용이 있으나 수많은 교과목을 모두 외부 교사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수요가 없는 교과목에 대한 방안도 미미합니다. 몇 차례 낙방을 경험하고 드디어 붙은 임용고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구상하였으나 신청하는 학생이 1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체육과 같은 단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고교학점제는 이상만 쫓는 허황된 제도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바람직하다에 반대합니다. 반대측은 진로 미결정 학생들의 스트레스 심화, 폭넓은 기회 제공 불가, 이분 동선과 시험의 혼란, 교사의 수급 문제를 근거로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반대 측 참가자분들은 반론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은 10분씩 진행되며 반대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반론 시작해주세요. 앞서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과목 선택권은 충분한 시설과 시스템이 없으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학습이나 공동교육 과정을 실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고 혹시라도 원하는 과목이 인원수가 부족해진다면 다른 학교의 선생님과 사용하지 않는 교실이나 컴퓨터실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저희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좀 많이 했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선생님께서는 등교 수업과 비교했을 때 원격 수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등교 수업의 20에서 50%밖에 안 된다라는 답변이 30에서 40% 이상으로 나타났고 등교 수업과 거의 동일하다는 입장은 채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측에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효과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물론 당연히 수업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대면해서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수업만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친구들에게 보완이 될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과목에 책임감, 사명감이 생기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자신이 희망하는 탐구 과목을 선택하여 듣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야 했었는데 전혀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 지칭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 생각되고 오히려 보편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런 제가 원하는 강의를 신청해서 수강하여 듣는 게 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딱히 특정 인물을 특정해서 말한 건 아니었고요.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이라 함은 학교 수업을 듣고 자기가 직접 스스로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데 반대적으로 대표적인 거는 사교육이 있죠. 그러면은 사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적어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야 했는데 딱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거나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학생들이 과목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과나 문과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있고 이 인문 계열과 과학 계열에서 또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잖아요. 하지만 그런 분야를 잘게 쪼개서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는 게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 조금이라도 더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과목을 선택을 하면 더 사명감이나 어떤 흥미가 유발이 되어서 더 사교육의 어떤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요.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진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죠. 그렇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이 학생의 개개인의 잠재력과 소질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의하라고 하는 건 어렵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수강을 듣는다고 하면 원하는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더욱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미와 진로가 없으면은 흥미에 맞춰서 교과목을 선택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흥미와 진로를 무조건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흥미가 진로로 넘어간 경우도 많긴 하지만은 이걸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흥미에 따라서 교과목을 선택을 하면은 그 흥미가 많거나 흥미가 없거나 또는 중간에 진로가 바뀌거나 하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 교육 과정이라는 게 생기부나 이런 데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강해서 신청해서 흥미를 오히려 더욱더 키워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진로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교육과정 생기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이 만약에 생기부에 들어갔지 않다라고 해도 그럼 정규 수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규 수업 이동이라는 게 매 시간마다 교실을 이동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정규 수업에서도 선택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진로가 없는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모두 관심 있는 흥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진로 희망이라는 것도 흥미와 관심에서 비롯돼서 이게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계열의 과목을 수강하면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 있을 테고 이는 진로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의 수업 선택이라는 것은 대학 입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와서 진로 선택, 내가 한 진로를 수업을 선택한 걸로 인해서 진로를 찾는다는 건 조금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토론자님께서 인론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학 입시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도 입시에 가장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데 내가 원하는 흥미가 조금이라도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대학 입시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론자님께서는 중학교 때 이미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고등학교를 와야 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과 계열에서 이과 계열로 옮기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진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이과 통합 제도가 물론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2학년의 경우에는 1, 2, 3반과 4, 5반으로 나뉘어서 과학 계열과 인문 계열로 수업을 따로 듣고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이 말씀하셨듯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가 있고 저희가 사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이과 통합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이과 통합이라는 것은 어찌 됐건 대학교에서
보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반이 이과 계열과 인문계 계열, 사회 계열로 나뉘어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한 과목에 대한 교실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을 거고 선생님도 따로 배정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찬성 측 참가자분들은 반론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반론 시작해주세요. 두 번째 근거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제외한 분야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하셨는데, 가상의 인물 K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인 음악과 관련된 수업 이외에 어떤 수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굳이 원하지 않더라도 뭐 정치와 법이나 뭐 이런 생활과 윤리 뭐 이런 과목을 들으면서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기초 교양 지식이 쌓여갑니다. 이게 문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과도 뭐 과학적인 원리를 배우면서 이걸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라는 한 계열만 선택하는 가상의 인물 K씨는 그런 음악 계열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어쨌든 과목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K씨가 음악 계열이 아닌 다른 과목을 듣고 싶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싶다, 듣기 싫다를 떠나서 우선 교육자들은 학생에게 폭넓은 배움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저버린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자체를 학생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학생의 자의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원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만 저희는 고등학교에 와서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의 인물 K씨도 음대라는 목표를 위해서 음악과 관련된 과목을 들은 것이고 K씨가 아무리 다른 과목을 듣고 싶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대학에 불이익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듣고 싶은 과목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 스트레스가 심화된다고 하셨는데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는 현 교육 체제에서 탈피하고 대학생들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 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미를 좀 더 발전시키면은 진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반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그 전 학년, 초등학생, 중학생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화가 됩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이 과목으로 인해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고 할 수 있는 진로가 달라지는데 그 진로를 미리 정하지 않고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사실 현재 다양한 교육 탐색,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그 효과도 미미하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그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근거에서 이동 동선이 혼잡해지신다고 하셨는데, 일찍 우리나라보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에는 쉬는 시간이 주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단 4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보다 학생 수가 작은 게 아니죠.
물론 한 학교의 사례로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 학생 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우스 다코타주에 위치한 TF 브릭스 하이스쿨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800명이 넘습니다. 또한 이 미국 고등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는 86%에서 90%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반대측 입론자님께서는 미국의 고교 학점제가 혼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동 동선이라 하면은 교내에서의 이동 동선뿐만 아니라 교외에서의 이동 동선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학교와의 연계 수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학교의 경우는 타 학교라 함은 부여 고등학교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10분 동안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며, 물론 셔틀버스 같은 걸 운행하여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동 동선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반대측 반론자님께서는 이동하는 시간이 10분으로 국한하여 잡고 계시는데 실제 저희가 하는 부여군에서 주최하는 공동 운영 과정만 봐도 저녁 시간을 통틀어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동 동선에는 혼잡이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공동교육과정과 정규 수업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도 쉬는 시간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에는 제한이 있고 이동 동선은 복잡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인원수가 부족한 교실이 개설이 됐으면 하는 시점에서 주변에 있는 학교와 통합을 하여서 오후 시간에 특정 시간을 잡아서 이동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주고 쉬는 시간을 좀 늘린 후에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계획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고 싶으신 게 타 학교와 합쳐서 듣는 그 교과목을 따로 듣는 시간대를 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희망 교과목이 모두 그 희망자가 적은 과목일 경우 예를 들면 특정 시간 안에 다 이 시간표를 짜지 못하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현재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자기가 수강 신청을 직접 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수강 신청에 잘못되었거나 혹은 선착순이라는 굴레에 얽매여서 수강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이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특정 시간을 정해두면 내가 만약에 듣고 싶은 과목이 다 모두 인원수가 적은 과목이라 다른 학교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의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다 구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결국 또 내가 원하는 그 듣고 싶은 과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것이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장으로 교사 수급 문제를 예를 드셨는데요. 현재 교사 수의 부족보다는 학생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수는 2019년에 비해 작년이 2020년 5.2%가 감소하였고 고교 학생의 감소 추세는 이미 오랜 전부터 이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 모순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교 학점제는 조금 지금의 교육 과정과는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가 자신의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교육 과정상에 있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면 신청해서 과목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공식 사이트에서 말하길 100여 개가 넘는 교과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아무리
그 지원자가 많다고 해도 이 모든 교과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면 사범대학교와 같은 교육자를 배출해내는 학교들에서 다양한 학과가 더욱 생겨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계열의 대학교에서는 입학자를 많이 모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자를 많이 모집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격에 충분히 도달한 학생들만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학생들이 매년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교원 자격이 없는 외부 교사를 고용해도 된다고 말을 했어요, 공식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100여 개의 과목을 모두 외부 교사에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교사 수급 문제라고 해서 교사를 고용하는 숫자뿐만 아니라 폐지된 교과목의 교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참관인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질문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 중 선택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 흥미와 관심이 있는 과목이 대설되지 않는다면 그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2학년 4반에서 질문 들어왔습니다.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수업을 여는 게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인원이 부족해서 개설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반대측 반론 대면 수업과 성취도가 다르다라는 반론에 대한 찬성 측의 답변을 온라인만의 장점이 있다라고 하며, 대면으로의 질문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나요? 질문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이 좀 한정적인 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실제 대면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 더 많은 효과가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의 입론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의 목적이 진로 맞춤형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수강 신청을 잘못하거나 선착순에 들지 못하는 경우 학생이 책임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고교학점제 운영의 의미가 심히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그저 학생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옳습니까? 모든 학생의 관심사가 같을 수 없듯이 그만큼 많은 과목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학생들이 한 과목에 몰릴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많게 된다면 그 수업을 두 수업으로 쪼개서 수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를 향해 공부한 상태로 대학교에 진학한 것인데, 고등학교에서 이미 고교학점제를 실시한다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갈피를 못 잡을 것입니다. 대학에 맞춰서 진행한다면 고등교육에는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를 향해 공부한 상태로 대학교에 진학한 것인데, 고등학교에서 이미 고교학점제를 실시한다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갈피를 못 잡을 것입니다. 대학에 맞춰서 진행한다면 고등교육에는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과목 중에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정치나 법에 관련된 학과를 간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때문에 수업에 집중이 어렵거나 혹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점을 대학교에서 똑같이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교육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은 모순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측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 반론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과목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여러 지식을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지식들은 중학교 때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기본적인 지식이란 것이 정말 기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능력이 되는 소양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진로를 정하지 않고 들어오면 불이익이라고 하셨는데 정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여 진로를 정하게 도와주는 게 이익이 아닌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과목 공부와 성적 올리는 것을 요구한다면 학생들은 더욱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은 대학과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과를 선택하여 아무 대학이나 선택하고 원서를 넣을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불이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진로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과목이 나중에 진로가 생기고 나서 가고 싶은 대학과 맞지 않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오히려 이제 진로 변경의 장벽을 더욱 높여주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공동교육과정과 정규 수업이 엄연히 다르다고 하시는데 공동교육과정도 정규 수업 때 듣는 수업을 저녁 시간대 똑같이 듣고 생기부에도 입력이 됩니다. 어느 점에서 공동교육과정과 정규 교육과정이 다르다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과 이 공동교육과정의 내용이 정규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학생들을 너무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 과목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진로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목을 선택할 때 자신의 희망 진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진로 결정을 안 하시면 불이익이라고 하셨는데 왜 나중에 대학을 갈 때 불이익이라고 하시는 건지 대답을 듣고 싶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문이과 통합이나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대학에서는 아직도 문이과를 나누고 있고 또 대학에서는 원하는 과목을 제시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진로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진로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대학을 가는 것인데 그 대학을 들어갈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측의 입론 중에서 폭넓은 교육 불가의 문제를 저희 학교의 물리반 폐지로 근거를 들었는데 너무 우리 학교만 예시로 들었던 것이 아닌지 혹시 다른 곳의 사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SNS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다수의 고등학생이 참여를 하였는데요. 거기에서 고교학점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으로 고교학점제와 비교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 냈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아직 문이과 통합이 저희 학교처럼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문이과 통합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 학교가 그만큼의 시스템과 환경,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했을 때 똑같은 시스템, 환경으로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시행을 해서 과연 폭넓은 기회를 얻을 수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측의 논리적인 답변 잘 들었으며 기타 제출된 질문들은 이후 아고라 토론 신문에 답변과 함께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최종 발언을 듣고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종 발언을 맡게 된 1학년 천연나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제에 대하여 찬성 측 입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은 첫 번째, 진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된다는 점, 두 번째,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 유발, 세 번째,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총 세 가지의 의견을 들어 발표하였습니다. 반대 측의 진로 장벽이 생긴다는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진로에 맞춤 학습보다는 흥미가 있는 과목을 신청하면 되는 점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지금 부여 연합 공동교육과정처럼 실시에 보완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선생 수보다 학생 수가 비교적으로 더 많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선생님 보급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반론을 하였습니다. Whenever it is in any way possible, every boy and girl should choose as his life work some occupation which he should like to do anyhow, even if he did not need the money. 모든 소년, 소녀는 설령 돈이 필요 없다 해도 나중에 하고 싶은 직업을 미리 체험할 기회가 있다면 해봐야 한다라는 윌리엄 라이온 펠프스님의 말씀처럼 이번 고교 학점제라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며 찬성팀 최종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 도입이 바람직하다에 대한 반대 측에서 최종 발언을 하게 된 토론자 심세은입니다. 저희 반대 측은 네 가지의 근거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심화, 두 번째는 비슷한 계열의 과목만 학습 또는 일부 과목이 폐지로 학생들의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이동동선 혼잡과 수업, 시험의 혼란, 마지막으론 수많은 교과목의 교사와 폐지된 일부 교과목의 교사에 대한 교사 수급 문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후 찬성 측에서 들어온 반론 중 사교육이 감소한다는 말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교사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교사 수급이 선생님, 교사의 보급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공동교육과정과 정규 수업이 다르다는 것도 엄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경우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변질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재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관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고교학점제를 찬양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 정책의 양면성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확장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도시의 학교들만 아니라 일반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들과 학생들에게도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먼저 제대로 된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준비가 있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정책을 펼치기까지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필요했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거미줄을 쳐서 더욱더 맛있는 벌레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측의 최종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토론 후 작성한 아고라 소감문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후 아고라 토론 신문이 게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에 참가해주신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학생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7회 아고라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